네, 안녕하세요. 돈마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르헨티나 최악의 증시 충격, 한국 증시 하락의 진짜 이유 밝혀졌다. 이 제목을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근 이제 아르헨티나의 주가 지수가 정말 하루 만에 38%라는 경이적인 어떤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이 38%지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38%라는 이 하락은 지난 70년간 통틀어서요. 우리 전 세계 94개의 증시 중에서 역대 두 번째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대 하락폭은 이제 스리랑카가 1989년도에 60% 정도의 하루에 하락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스리랑카의 경제 규모는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안에 이제 패수와 가치가 30% 폭락했고요. 국채 가격 가치도 25%나 폭락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요약을 해보면요. 면적으로 본다라면은 세계 8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4,500만 명으로 남한의 인구보다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는 세계 21위, 한국이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14,500달러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1인당 거의 3만 불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16세기경에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왔죠.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를 쓰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거 동기로 삼아 1816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계 자본이 대거 유입이 됐죠. 이때 근대화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노동장관 페론이 실권을 장악했죠. 이 페론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페론주의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1946년도에 대통령이 됐고요. 이 사람은 친노동 정책, 그 다음에 복지 확대, 그 다음에 외국 자본 추방 정책, 그리고 기반 산업들의 국유화 뭐 이런 것들을 가장 그 대표적인 정책적으로 삼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1955년도에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치적인 혼란이 엄청나게 납니다. 또 누가 정권을 잡았다가 또 쿠데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또 정권을 바뀌게 되고 1년을 못 버티고 또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73년도에 다시 이 페론이 재임을 하게 됐는데 1년 만에 이제 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부인이 이제 부통령으로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바로 이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바로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델라 정권이 바로 페론파를 탄압을 하고요.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정권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국민들에 의해서 하야가 되고 뭐 엄청나게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아주 정권 교체가 굉장히 잦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1년도에 바로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부채를 상환할 것을 갖다 유예를 하더라 이게 되겠죠. 아르헨티나 정치를 한번 보게 되면요. 대통령 중심의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년 임기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양원제로서 하원은 국민을 대표로 하게 되고 상원은 지역을 대표로 하게 되는데 현재 아르헨티나는 23개 주와 1개 연방으로 되어 있고요. 헌법 자체가 미국의 헌법을 갖다가 본떠서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국의 임기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죠. 정말 이 아르헨티나 우리가 19세기경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죠. 꿈을 찾아서 이민을 왔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 만화 중에 예전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가 있죠. 여기에 바로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간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엄마가 돈 벌러 어디로 갔어? 아르헨티나 갔다는 거죠. 그때 그만큼 아르헨티나가 부국이었습니다. 43년 동안의 세계 1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었고요. 세계 10대 부국이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바로 지금 이렇게 망가진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브라질과 함께 전체 이제 남미 전체의 70%의 생산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업과 목축업이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의 콩 수출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길이라던가 많은 이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40%가 목장과 방목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은 부의 최대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6대의 강물 자원 보유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유 생산국으로 본다면 이제 남미 부분에서는 3위, 천연가스 부분은 남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에너지 수입국으로 된 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잦은 이 화폐 개혁이라든가 화폐 개혁에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20%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의 도움만 무려 20번을 받은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지? 이제 아르헨티나의 몰락의 이유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락의 이유는 바로 이제 쿠데타입니다. 정권이 불안정한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정권이 교체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쿠데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자주 바뀌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저는 우리나라의 좀 위험성을 좀 알려준 내용이 아닌가. 바로 70년대 아르헨티나는요 소득 주도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발표됐고 화폐를 평가절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실업이 발표하게 됩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도산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아르헨티나가 몰락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한국도 이 노동자들의 지위가 너무 높아져서 많은 뭐 파업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폭락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38% 폭락을 했고요. 화폐 가치가 30% 폭락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28% 폭락. 하락의 이유는 바로 이제 대선 예비 선거에서 마우리시오 마크리라는 대통령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15% 차이니까 사실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10월 달에 이제 대선 본선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파 정당, 이 페르난데스는 바로 이 좌파 정당의 페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론이 뭐라 그랬죠? 친노동 정책 펼치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을 타파하자 이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갖다가 철도라든가 이런 국유화하는 외국 자본 배제, 친노동, 복지 확대, 포퓰리즘, 이게 바로 좌파 정당, 즉 페론주의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5.8%, 실업률이 10%를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에 페론주의, 즉 페론주의를 하고 있는 좌파 정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긴축 재정을 포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자가 유출되는 거죠. 외국 자본이 유출되는, 그로 인해서 5년 내에 디폴트가 될 가능성이 다시 75%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바로 최근 아르헨티나 증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라면
아르헨티나의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주가 지수가 4,000포인트 정도였었는데 2019년도에 4만 포인트를 넘었으니까 무려 10배라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거품이 다시 꺼지는 이런 모습을 판단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본다라면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 폭락하는가? 이제 이유가 밝혀진 거죠. 바로 이 소득주대의 이런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로 아르헨티나가 잘 가던 아르헨티나의 주가 지수가 그런 포퓰리즘의 어떤 정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박살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락의 이유를 그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 함께 분석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